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쉽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6월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지만 연초와 같은 분위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8% 상승한 26,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위에 이더리움은 0.72% 상승한 1,7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72% 상승한 0.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8.1%, 1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이 53.9%,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5%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0.23% 상승한 1280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미국의 6월 FOMC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이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매파적인 파월의 언급으로 인해 위험 자산들의 경우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적 오류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 연준은 14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 유로존은 이미 1분기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이 ECB는 이날 8회 연속 인상을 통해 기준 금리를 4.0%에서 0.25%포인트 올리면서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 미국이나 독일에서 2년물 및 10년물 국채 간 금리 역전은 미국 은행권 불안 촉발 직전이던 이 3월 초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잠시 멈췄던 캐나다와 호주는 지난주 금리 인상을 재개했고, 이들의 장단기 금리는 이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발생 시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중앙은행이 몇 년 내로 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과도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제에 타격이 생기고 서둘러 정책 수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는 게 이 블룸버그의 평가입니다. 이 블룸버그는 ECB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세기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도에 멈춘 사례가 2번이나 있는 만큼 그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ECB의 정책 오류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일찍 긴축에 들어갔던 뉴질랜드가 올해 1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도 그러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 단기적인 측면 충격이 오고 있겠지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확실한 입지를 정한다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현재 글로벌적으로 수년 전부터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2021년 10월쯤인가요? SEC에서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현물 ETF에 관한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현재까지 그렇다 할 소식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드디어 기관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 수탁 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현재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즉 ETF를 미 SEC에 신청했다. CNBC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SEC는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상장을 허용했으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블랙록은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출범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승인이 난다면 ETF는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통해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주식으로 거래되는 ETF 투자자들은 이제 거래소나 P2P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손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관리자로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를 지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가격 책정은 코인베이스 현물 시장 데이터를 이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록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중반부터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ETF 감독 권한을 지닌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 이후 몇 차례 승인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모두 거부했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은 이를 ETF로 전환해달라고 SE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EC의 만행으로 인해 여론이 많이 묻혔지만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 또한 SEC에게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라며 서한을 엄청나게 보냈었죠.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또한 본인들의 GBTC를 현물 ETF로 변환시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았을 때 2024년 반감기 이후 규제와 제도들 대부분이 2025년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이 블랙록의 이번 참전이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크립토 마켓에는 2만여 개가 넘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크립토 대장 코인 비트코인인데요.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알트코인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즉 도미넌스 또한 2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에 몰리는 투심, 도미넌스 2년 내 최고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내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와 규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투심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대장주 비트코인에 몰리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블라블라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5%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는 4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대에 머물렀고 이달 초까지만 해도 45% 안팎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에 몰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투심이 비트코인에 몰리는 이유는 이제 미 SEC와의 뭐 이런 증권 소송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만큼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SEC의 일관된 시각인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고, 최근 공개된 힘먼 연설 역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2년에서 3년째 겪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연스레 들어온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대부분 투자 초기 급등하는 알트코인에 올라타지만 장기적인 관점, 들고 갈 코인이 몇 개 없다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얼마 전 리플사의 소송 관련하여 많은 언급을 하는 존 디튼 변호사도 본인 포트폴리오의 XRP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크립토 마켓의 잠재력을 믿는다라면 본인 포트폴리오의 최소 50% 이상은 비트코인으로 채워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내년 반감기를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외국의 한 애널리스트에게서 XRP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았을 때 최대 $10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면 리플 XRP 가격이 $10로 급등할 수 있음,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건데 한국어로 이제 구글 번역을 좀 돌려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주요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XRP도 압력을 받았다. 이제 SEC는 두 회사가 규제되지 않은 제품, 즉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다, 판매했다라고 몇 가지 주장을 했다. 두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확실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뱅크리스 타임즈에 이제 토마스라는 분이 성명서를 통해 XRP 가격이 향후 3개월 동안 무려 $10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촉매제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리플랩스가 $5억 이상으로 IPO를 가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계약으로 IPO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SEC와의 싸움에서 소송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 경우 이제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추측이 있다. 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이 해결되려면 여전히 3에서 4개월이 남아 있다. 이러한 기대는 투기적 구매를 불러일으켰고 일부 리플사의 이제 호의에 따라 XRP가 2에서 $10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XRP $10 이제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가격대인데 지금의 가격 대비 $0.50라고 그냥 봤을 때 약 20배 정도 상승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죠.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만 된다면 리플사는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영위가 가능하고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에서 XRP의 재상장은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리플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얼마 전 리플사의 CEO 빵형도 언급을 했듯이 리플사의 실제적인 IPO가 진행됨에 따라서 XRP의 가격 급등, 그리고 리플사의 주식 또한 $5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리플사가 IPO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리플사의 주식과 XRP 중 어떠한 것을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둘 다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현재 리플사와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정말 2020년 12월부터 XRP 투자자들을 피를 말리게 하고 있습니다. 피눈물 또한 많이 흘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과연 XRP 투자자들의 그동안에 쌓인 울분을 토해낼 수 있을 만한, 갚아줄 수 있을 만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이제 동일합니다. 47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얼마 전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크립토 퀀티가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거래소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을 당하면서 하드월렛 등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옮겨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내리는 원인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방향성 없이 횡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량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 파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시나 예상대로 매파적 금리 동결을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를 25에서 50bp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되었죠. 금리가 동결된 현재 상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큽니다. 이 주식보다 코인 가격이 더욱더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추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FOMC 이후 더욱 하락을 하였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 4에서 6% 하락을 보였고 그 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암울한 관점을 가격에 여실히 반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5,000달러 지지라인도 뚫리면서 24,000달러까지도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한 이틀 3일 전부터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이제 투자자들도 얼어붙기 마련이죠. 특히나 코인 가격은 하락할 때 늘 기대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지지를 받겠지 싶으면 더 빠졌던 것이 사실인데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만 현재 상황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즐긴다니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코인 가격이 잘 오르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단기 자금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 당장 연말에 써야 할 곳이 있는 돈을 코인에 넣으면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코인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지만 대부분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율법과도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질 때는 빠지기만 할 것 같고 오를 때는 또 오르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길고 매섭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짧고 급격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 자금의 여유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2021년에 비트코인에 물린 투자자들이 2022년 내내 빠지는 장에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묵묵히 매월 분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2023년 결국 수익 전환이 가능했죠. 똑같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습니다. 기다리며 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벌고 그렇지 못하면 쫓기다가 결국 손절을 하게 되죠. 이제 크립토 마켓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사라지지 않을 자산들은 기다리면 결국 오릅니다. 이 문제는 벌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4년 사이클에서 이들 코인들의 상승 기간은 길어야 몇 개월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빠지거나 침체의 박스권 장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 코인을 하려면 보통 멘탈로는 안 됩니다. 오늘같이 크게 오늘이 아니죠. 이제 저번 FOMC처럼 크게 빠지게 되면 안 빠지길 기도하지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인을 홀딩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없으면 어떤 투자에서도 특히 코인에서는 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우리는 정말 좋은 시기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